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커피가 항균항바이러스제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잘 알았는데, 커피를 콩기름에 넣고 튀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물에 조금 씻어갖고 프라이팬에 볶은 방법으로 했더니 항균항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 효과가. 여기서 주전자에 넣고 이제 끓여가지고, 일반 뭐 원두커피는 좀 약하고, 원두커피 기계로는 끓여가지고 먹었더니 편도선도 사라지고 입술에 포진지 뭐 이렇게 안 생겼긴 한데 헤르페스 증상도 사라지고, 대상포진도 헤르페스 그 계열이거든요.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복통이 좀 계속 있었는데, 이 복통을 해결할 때 이걸 갖다 지속적으로 한 20일 이상 먹다 보니까 복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뭔지는 알겠는데 여기서는 말을 못 하겠고요. 제약회사에서 이걸 기반으로 또 뭐 독감이나 감기 같은 거 걸릴 때도 그 바이러스 효과가,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해서 효과가 탁월한 것. 노래 부를 때도 제가 이렇게 어떤 기침이나 감기 걸리게 되면 이 커피를 끓여서 먹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효과가 즉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감기나 독감 종류, 이렇게 호흡기 바이러스에도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운동 능력도 더해지는데요. 커피 생강 이걸 합해서 끓여 먹으면 운동 능력이 더해집니다. 생강은 좀, 그 다음에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고, 일단 사과가루까지 같이 하면은 두뇌까지도 명상하게 돌아가 밝아지는 것 같은데 약간 그 기분인가요? 어쨌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커피 생강 대추 이렇게 해도 근력이 좀 더해지거나 운동 능력이 생기고, 커피 생강 또는 생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커피하고 방앗깻잎을 합하면 운동 능력이 되게 생기는데요. 무릎 관절염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커피하고 방앗깻잎이 무릎 관절에도 좋은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커피를 시중에 파는 원두를 가지고 하면 약간 혈압이 높아지더라고요. 생두를 사가지고 내가 직접 튀기는 방식을 했더니 오히려 몸이 운동 능력이 생기고 몸도 유연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따라서 방앗깻잎을 제가 먹으면은 그렇게 몸에 있어서 운동 능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동물의 사료 같은 데 넣어가지고, 단가가 싸니까 하고, 또 항균과 항바이러스 항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커피가 짱이에요. 커피가 제일 난데, 제가 다른 거 해보니까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만 발표합니다. 2019년도에 제가 제약회사들에게 컨택을 했었고요. 제가 주지는 않았는데 치료는 됩니다. 기존에 어떤 항균 항바이러스제보다 제가 이렇게 식품과 약초 중에 그 바이러스, 세균과 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또는 그런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염 같은 거, 천식 가래 이런 것들도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돼 있는 건데, 그것도 역시 효과가 다 있다라는 것을 노래 부를 때 이렇게 가래가 좀 생기면, 기침 독감 걸리면, 감기 독감 걸리면, 제가 이거를 커피를 끓여서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냐면 볶은 율무하고 그 다음에 볶은 율무하고 녹두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 먹거든요. 그럼 기관지 폐가 되게 깨끗해져요. 그래서 뇌 같은 데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혈관 타동할 때는 무하고 무화과 열매, 이거는 그 피부도 되게 부들부들해지고요. 그 다음에 변비도 해소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그 생강도 같이 곁들일 수는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하고 무화과 열매만으로도 변비 해소나 혈관 타동이 됩니다. 또는 율무가루, 녹두가루 같이 먹어도 되고,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일단 펩시콜라도 같이 섞어도 좋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제가 잘 안 먹고 있는데요. 뭐 없이도 되긴 되더라. 콜라의 어떤 그 기름을 녹이는 작용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커피하고 방앗깻잎을 가지고 동물성 사료에 넣거나 그것을
뭐 커피를 먹어도 괜찮은 애들은 커피 원두를 좀 볶아서 먹으면 구제역 같은데 이게 바이러스 종류에 속하는 그런 종류의 것에 탁월하다. 이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저 식품과 약초를 가출한 연구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니까요. 동물에도 되게 탁월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는 거죠. 동물 사료 넣거나 치료 물질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거죠. 이거만큼 뛰어난 걸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배 아플 때 매실청을 먹거든요. 매실청하고 유자청을 섞어서 먹으면 이게 살균 효과가 탁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리대 물까지 같이. 조리대도 상당하나 사실은 매실청이 비할 바는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매실청, 유자청을 결합하면 살균 효과가 상당히 탁월하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리대까지 해가지고 또는 매실청하고 마늘청, 마늘하고 생강청 이렇게 갖고 하셔도 되고 마늘청, 생강청 익혀야 돼요. 전자레인지 10몇 분 익히지 않으면 토하게 됩니다. 못 먹어요. 마늘청, 생강청, 플러스 조리대 이렇게 결합해도 탁월하더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세균 종류의 이것은 좀 강하고요. 바이러스 종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커피를 콩기름에 튀겨서 한 거 이거 따라갈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커피 온도 기계로 하시면 너무 약해요. 조금만 나오니까. 그래서 끓여가지고 갈아가지고 분쇄를 해서 주전자에 넣고 넉넉히 넣고 끓여야지. 약으로 쓸 때는 좀 넉넉히 넣으셔야 돼요. 연하게 먹으면 조금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가루가 많이 들어가지고 가루 이만큼 넣고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시면 그건 양심불량이죠. 이만큼 많이 넣고 이렇게 끓여서 그거를 드셔가지고 하루 한 20일 먹으니까 복통이 사라지면서 복통의 원인은 제가 뭔지는 알겠어요. 뭔지는 제가 재작년에 겪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때도 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했는데 저는 항암제나 항바이러스제로 커피 기반해 가지고 또는 그것을 튀겨서 커피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술을 듣고 제약회사에서 하시면 개발하시면 한번 호흡기 바이러스가 됐든 이렇게 어떤 대상포진 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거든요. 이걸 하시면 암에 대해서도 조용하거나 헬리코박터에 대해서도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위쪽이었는데 복통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다른 것도 효과가 좀 있긴 있었으나 이 헬리코박터 이거 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리코박터 치료제로도 사용하시거나 또는 한국 야쿠르트 같은 헬리코박터 유의를 하시잖아요. 거기다가도 커피를 끓여서 이렇게 하시거나 거기서 그렇게 마케팅을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이 말씀이 되죠. 방앗깻잎도 효과가 있고 커피 방앗깻잎을 섞으니까 무릎 관절에 좋은 것 같아요. 무릎 같은 걸 제가 동영상에서 드라이기 관련된 열로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무릎 같은 걸 가열을 해서 그것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 모든 것은 열이 들어가면 이완이 됩니다. 추울 때 보면 겨울에 보면 무릎도 수축이 되고 무릎에 혈관이 발달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축이 되고 근육도 수축이 되고 뻣뻣해지면서 이렇게 약간 무릎 관절이 생기기 쉬운데요.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거나 막혀있는 이런 노인 환자분들이 특히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는데 몸에 이제 왼쪽 오른쪽 자위의 균형이 틀려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온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을 좀 가해주면 꼭 뭐 드라이기 아니더라도 이렇게 히터기에다가 물을 좀 허벅지 안쪽 이쪽 해가지고 해주면은 이완이 되면서 근육이 당겨있던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인데 이거는 제 기술에 해당하고 이것은 제 지적재산 형성을 발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 검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엉터리 의학기술이나 이런 걸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상업적인 목적은 틀림없어요. 기술을 판매, 그리고 지적재산권으로 제약회사에서 2019년도 제가 컨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메일도 있어요. 관련된 이메일도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고요. 특허청에서도 이렇게 특허는 안 주더라고요. 특허청에서 자기네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도 제가 이걸로만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균 항바이러스제 효과를 확실히 누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약을 전혀 일체 안 먹습니다. 뭐 이것은 뭐 제가 이렇게 어쨌든 제약회사도 뭐든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제를 개발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혈관을 출혈 일어날 때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 조리대 가루하고
그다음 연근가루가 짱이더라. 다른 거보다 따라갈 게 뇌출혈이 일어나서 좀 재작년이가 고생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걸로 저는 그때 약간 제가 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이건 제가 광고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 그렇죠. 지적재산 형성만 위한 기술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홍시 같은 거는 이제, 왜냐하면 비타민C가 부족할 때 내장 출혈과 십이지장 기항, 위궤양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로 출혈을 그치게 하거나 속쓰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조리대하고 연근가루, 제약회사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방송가에서 제발 좀 대기술 좀 따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골마을 이장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전통적인 막걸리 제조법이 아니라, 빵 만들 이스트균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리엿 기름을 부주포에 넣어가지고 하면은 누룩 쓰는 거 안 쓰는 거, 또 누룩을 안 쓰고 나는 만들었었거든요. 그것을 넣어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만들면 뭐 밀가루나 이게 밀이나 쌀을 같은 것을 좀 볶아가지고 밥을 해도 되고요. 볶아가지고 끓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끓이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부주포에 누룩을 쓰지 않고도 부주포에 보리엿 기름을 넣어가지고 끓이면 이게 막걸리처럼 됩니다. 밑에 가라앉은 건 탁 주고 위에 있는 것은 청주로 판다는 거. 그래서 누룩을 쓰지 않고 하는 막걸리 또는 이스트를 빵 만든 이스트 갖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맥주회사 찾아가신 거 아니시죠? 혹시 맥주 카스나 카이트, 맥주나 포도주 만들 때도 그다음 전통주, 소주, 위스키 만들 때도 빵 만든 이스트균과 보직포에 보리엿 기름을 두고 같이 넣어서 끓여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과일청과 과일잼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거나 볶은 기리주 같은 걸 볶아가지고 물 넣고 부지포에 보리엿 기름 넣고 빵 만든 이스트균을 보온실에서 설탕 먹여서 육성시킨 것을 물 넣고 투입시키고 소금 조금 넣고 매일마다 설탕을 줍니다. 왜 매일마다 설탕을 줄까요? 탄산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매일마다 설탕 넣어서. 이 방법 하시는 거 아니죠? 제발 부탁한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백종원 씨라든지 이기영 씨, 편수다랑 이현복 씨라든지 뭐 전참 씨, 이영자 씨 뭐 이런 분들인데 전현무 씨 그거 다 따라 하시는 거 아니죠? 전참 씨에서는 제가 이렇게 주부들이 어떤 김씨 남기기 힘들어서 그럼 통합액젓 만들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이렇게 까나리 액젓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멸치 액젓, 그다음에 새우 액젓이 들어간 통합 액젓, 일단 참치 액젓을 좀 넣는 것도 후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합 액젓 내려고 그러는 거구나. 전참시에 출연하는 그분이 하시더라고. 저기 전참시에 출연한 남자 배우니. 그 다음에 이현희 셰프는 제가 옥수수 팝콘을 갖다가 옥수수를 기름에 튀겨갖고 팝콘 팍팍팍 튀는 그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거 하시는 거 아니죠. 볶은 기리하고 쌀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튀겨가지고 소금 설탕 진짜 맛있다고 그걸 튀기시더라고. 볶은 기리를.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가에서 제발 좀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명란자가 뭡니까? 캐비어 알도 튀겨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부자들은 괜찮거든요. 그거 맛있어요. 명란젓 아니면 날치알 이런 걸 튀겨서 파는 또는 양미리알을 튀겨서 팔거나 양미리알 자체를 거두어가지고 참치 이런 걸 사업화 시킬 수 있다. 이 기술 얘기했는데 참치회사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편수도랑에서 제 기술을 많이 쓰시는데 그중에 어떤 이정현 씨인가 가수했던 분 여자분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명란을 이렇게 튀기더라고요. 기름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내가 옛날에 봤어요. 그래서 내 거 쓰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혹시 사업하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돼요. 제 기술이 지금 편수도랑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도 이제 정통된 방법 쓰지 않고 물 넣고 끓이고 소금 설탕 넣어서 씨를 분리하고 만드니까 되더라. 이것도 제기입니다. 끓여서 고추장, 된장과 간장 만드니까 되더라. 매주 쓰지 않고 콩을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삶아도 돼요. 저는 튀기거나 튀겨가지고 좀 씻어서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 넣고 물 소금 넣고 하니까 되더라. 또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 진간장 참치액 좀 넣으니까 된장이 되더라. 그래서 물을 많이 넣으니까 간장이 되더라. 이건 물라면 때는 소금을 좀 더 많이 넣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볶은 기리로도 볶은 기리 된장 진짜 맛있더라. 그래서 볶은 기리 된장
그것도 똑같이 만들고요. 그다음 녹두, 뭐 팥, 조, 보리, 수수, 쌀보리, 뭐 이렇게 이런 다른 곡식으로도 됩니다. 이거 율무로도 되고 이 기술 쓰시면 뭐 된장도 되고 간장도 돼. 저는 여러 가지를 것을 섞어서 만들 수도 있고 고추장도 그 된장 만들 때는 약간 찹쌀가루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찹쌀도 약간 튀겨서 가루로 만드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고추장 할 때도 제가 이렇게 고춧가루하고 찹쌀가루 이걸 넣고 이렇게 소금, 물론 소금하고 설탕. 그렇죠. 고추장하고 된장할 때는 달달하게 해줘. 간장할 때 설탕도 넣습니다. 뭐 물엿도 들어가고 할 수는 있으나 그건 부차적인 거니까 물엿 썰려 꿀을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끓여서 만드니까 더 맛있더라.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끓여서 뭐 피쉬 소스를 만드니까 그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발효식품이라는 것을 다 끓여보면 더 맛있어요. 생선 같은 거나 낙지 오징어 쭈꾸미 별게 다 있잖아요. 그것을 튀겨서 만든다는 거죠. 튀겨서 만든 거나 삶거나 굽거나 이렇게 끓여서 익혀서 만드는 피쉬 소스는 내 기술이에요. 육고기로 만드는 피쉬 소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꿩고기, 뭐 기타 뭐 다양한 고기들이 있겠죠. 이런 뭐 염소고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고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형태의 육고기를 피쉬 소스로 만들거나 이것을 피쉬 소스하고 결합할 수 있다. 이게 또 제 기술. 그것도 역시 생거로 할 수 있는 것과 튀겨서 또는 볶아서 삶아서 끓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역시 간장을 만들 때 햄 소세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치즈를 넣어서 간장 만드니까 정말 맛있더라. 치즈 넣어서 만든 거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햄 소세지 넣어서 햄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간장 만들 때 장어 간장 만들거나 여기 장조림, 장어 장조림, 그 다음에 햄 장조림, 그 다음 치즈 장조림, 치즈 덩어리를 넣어서 치즈 장조림 짭짤하게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육포를 넣어가지고 장조림도 만들 수 있다. 오뎅 장조림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거, 그 다음에 낙지 장조림, 그 다음에 쭈꾸미 장조림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장조림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햄 소세지 장조림. 그래서 치즈 같은 것도 튀겨가지고 만드는 치즈, 카이막도 튀겨서 만드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치즈 같은 데나 두부 같은 데 또는 오뎅 같은 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세지 다양한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같이 섞어서 만든다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떡 같은 데도 전통적인 떡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바람떡, 송편을 만두처럼 만두화 시켜가지고 난두석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도넛 같은데 또는 식빵 같은데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모닝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다 저기 피자 사이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고기, 쭈쭈미, 깐새우, 고등어, 연어, 햄 소세지를 요리를 해가지고 피자 사이에 넣거나 호떡 사이에 넣어서 먹는 이런 요리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저기 있어요. 그 다음에 홍차, 녹차. 중국에서 차 많이 드시는데 이거를 살짝 튀겨가지고 살짝 씻어서 만드시면 더 맛있더라.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튀겨서 차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여기다가 뭡니까 물엿 쌀려 조청 식초 만들 때도 이것을 기존에 넣었던 방식이 아니라 볶은 기리를 넣어갖고 하거나 조리대를 넣어갖고 하면 더 맛있더라.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과일청과 과일잼,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유로,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치즈청, 천혜, 알라봉, 귤청, 자몽청 이런 걸 다양한 걸 넣어서 물엿 쌀려 조청 이런 것들을 식초로 만들고 꿀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꿀에다가 아까처럼 제가 말한 살균 물질들을 넣어서 항균과 항바이러스가 되는 그런 식품이나 또는 물엿 쌀려 조청에다가 넣어가지고 항균과 항바이러스 넣는 것을 그런 걸 하거나 또는 설탕 시럽에다 넣어가지고 항균과 항바이러스제 마누카 꿀처럼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살균 구조의 커피나 방아깻잎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실청에다가 꿀을 결합해가지고 꿀에다가 매실청 결합하는 거죠. 꿀에다가 매실청 결합하거나 유자청을 같이 결합해 살균 구조를 내거나 조리대 가루를 넣어서 살균 구조하거나 꿀에다가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을 조리대를 이렇게 그것을 같이 유자청도 돼요. 유자청도 효과가 있으니까 마늘하고 생강 익혀가지고 그걸 넣으시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익힌 거는 또 틀리죠. 센 거하고. 그렇게 해서 꿀로 또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커피 원두를 제가 튀겨서 이렇게 거기다가 볶은 기류에 다른 곡식 가루들이 다 이렇게 종류별로 들어가서 맛을 맞추는 것, 또는 거기다가 치즈, 또는 어떤 마요네즈, 또는 초콜릿, 다양한 어떤 생크림과 소스들을 넣어가지고 맛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뭐 어떤 계피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후춧가루도 들어갈 수 있고, 뭐죠? 와사비, 와사비하고 겨자를 넣어갖고 이것도 만들 수 있다. 카레가루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로스팅해서 원두를 판매하시면 제 기술에 스타벅스가 됐든 신세계 이렇게 백종원 씨하고 이렇게 어떤 무슨 오뚜기 관련이 있다고 그러던데, 오뚜기나 뭐 이렇게 스타벅스, 뭐 이렇게 신세계나 이분들도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정말 제발 부탁인데 하지 마세요. 커피점을 하시니까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하시지 마십시오. 의학기술도 하지 마십시오. 제 방송국에서 너무 많이 따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단으로 하시는 것은 범죄, 형사적인 문제, 민사적인 문제가 나중에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제만 제기하고 나중에 기술을 외국에 팔았을 때 그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일체하지 않아요. 왜 내 기술이 발이 달렸나, 그쪽이 다 모여있게. 그 다음에 어떤 아이돌 스타가 계단에다가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만들어서 모터 방식으로 쭉 올리거나 내리는 이런 물건도 올릴 수 있고, 이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아이돌 스타가 자기 부모님, 어머님을 태우고 이렇게 이게 참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자, 모터를 컨베이어 벨트처럼 해서 1층에 2층 해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을 모터를 양쪽에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과 계단에 바를 갖다 2개나 3개로 연결해가지고 키가 이렇게 서로 틀린 사람들, 어린애들도 자꾸 올라오도록 그런 기술을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단에 이렇게 난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하나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는 거, 그 2개짜리로 만드는 한,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차의 리프트, 이렇게 리프트 방식으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에 타면은 그 리프트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휠체어대로 딱 차에 밀어 넣어서 탈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렇게 그 위에다 줄을 갖다 설치를, 이렇게 곡상에 설치를 하면 건물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조그맣게 벽돌이나 이런 물건들을 실어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 방식에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모터로 이제 이렇게 회전을, 컨베이어 벨트처럼 회전을 해야죠. 쭉 올라가가지고 벽돌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 장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벽돌이나 다른 거 크기별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모터로 이제 감거나 다시 내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간단한 장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참숯이나 목탄 이런 데다가 콩기름을, 자주 식당에 하는데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콩기름 같은 거나 기타 다른 기름을 넣어서 잘 태우게 하는 구조, 또는 조개탄이나 어떤 연탄 같은데 이것을 콩기름이나 넣거나, 조개탄 연탄에 종이펄프나 톱밥을 섞어 가지고 만드는 구조, 또는 번개탄에다가 종이펄프나 톱밥을 섞어서 캠핑용으로 사용하거나, 기름을 섞거나 이렇게 기타 기름을 섞어주는 구조, 이것도 저기 있습니다. 참숯이나 목탄을 식당에 공급하실 때 대중소 여러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시면 그것이 불이 잘 탄다는 제 이론을 따라 그렇게 공급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참숯인 목탄을 할 때 번개탄을 가루나 입자 구조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불 붙는 용으로 만드시면 훨씬 더 잘 탄다. 근데 이거를 방송가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어이가 없었는데, 양초 같은 것도 분말로 만들거나 입자로 만들거나 거기다가 심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초심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착화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따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양초 같은 거를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 넣어가지고 넘어져도 불 안 나는 이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 캠핑 갔을 때 집안에서 넘어져도 불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유리 케이스 같은 걸 넣어서 강화유리 색깔을 아름답게 이렇게 환상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난방 장치로 사용하거나, 강화유리 같은 거나 이렇게 하면 넘어져도 불 안 나는 구조, 여러 개를 사용해서, 또는 이런 사각 이거 심지를 여러 개 꽂는 거, 한 개 하나당 지금 하나의 심지 있잖아요. 여러 개로 꽂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그거 가지고 좀 더 불을 밝히거나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릇만 제결해 주면 이렇게 장치만 있으면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비상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하시는 거 아니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부탁인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조리대하고 연근가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커피 잠이 안 오게 하는 거,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잠 와갖고 너무 혼났는데 창원에서 올라오다가 차 갖고 오다가 이거를 커피 차량 이렇게 음료수의 커피는 너무 약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두 커피 기계로 해도 이렇게 좀 약효로는 떨어져서 그 커피 자판기 커피 또는 이렇게 봉지 커피나 플러스 거기다 초콜릿 가나 초콜릿 이만한 하나 먹으니까 잠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돼 사람은. 네, 그거를 잠이 안 오는 약으로 코카콜라는 어디서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너지 음료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거를 여기다가 코카콜라 액상이나 콜라나무 액상이나 녹차 가루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주면 카페인 음료잖아요. 그렇지만 커피 초콜릿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또 잠이 오게 하는 것은 대파 플러스 잠이 오게 하는 것은 대파 플러스 중동산 야자열매, 대추 야자열매 있어요. 그거 쓰시면 잠이 나오는데 녹두나 콩을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 같이 먹어도 잠이 잘 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무하고 생강을 하시면 소화제가 되는데요. 대추 무화과 열매를 같이 곁들이셔도 좋아요. 무 생강하면 소화제가 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됩니다. 끓여서 하든가 하루로 하든가. 무하고 녹두 그다음에 콩 이런 것을 결합하는 오렌지 이런 것들을 각각 하시더라도 이것도 이렇게 혈압이 낮아지는 거죠.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무하고 파인애플 키위가루 이런 거 하셔도 소화제가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위경련이 일어날 때 대파하고 이렇게 대추는 같이 섞으면 상극이에요. 그래서 힘이 싹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것을 힘을 해갖고 위경련 저도 복통이 좀 있었는데 위경련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추하고 생강을 끓여서 먹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몸이 힘이 없어져갖고 이렇게 장이 꼬인다 그러나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거 되게 희한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약으로 개발하시면 제약회사 어디든 제 기술이라는 진짜 이거 위경련 당해본 사람 알아요. 진짜 고통스러워.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하고 이렇게 무화과 열매에 결합하면 이렇게 변비가 해소되거나 피부가 좋아진다. 율무 녹두도 피부가 좋아지더라. 피부 좋아지는 게 율무 또 포도 사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시면 율무는 볶아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게 익혀가지고 화장품 연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무하고 깔라만시를 팩으로 해서 익혀가지고 베이비오일하고 섞어 얼굴에 했더니 얼굴살이 쏙 빠집니다. 이거 화장품 연료를 사용하거나 율무, 깔라만시, 볶은 기리가루를 섞어가지고 넉넉히 들어가시죠. 이걸 섞어서 살 빠지는 잘 빠집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살 빠지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비 해소에 무화과 열매하고 부추가루, 사과가루를 하셔도 변비가 잘 해소가 되고요. 또 매실청하고 부추가루, 사과가루 하거나 매실청하고 무화과가루 이렇게 건무화가 있어요. 매실청하고 생강청 이렇게 무화과 이렇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화과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매실청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따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좀 좋은 거 마늘하고 생강하고 양파하고 대파가루를 해갖고 평상시에 이렇게 이것을 가루로 해갖고 건강에 좋게 약간 항균 항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거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마늘하고 생강이 프로테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양파, 대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식품과 약초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작용하는 물질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마늘, 그 다음에 생강, 조리대, 유자청, 그 다음에 카레가루, 커피가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약회사에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만드시면 저도 이거 알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많은 실패를 했고요. 되게 오래 걸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번데기 가루하고 소고기 가루 합하니까 피부가 좋아진다. 화장품 연료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율무, 포도, 사과가루도 피부가 좋아지더라.
뽕잎가루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약초를 복용하느라고 간 독성이 되게 걱정이 되는데 일일이 다 복용해서 효능을 알아보느라고 그래서 저서 녹두하고 검은콩 그냥 콩도 돼요. 진우니 콩 다 되는데요. 여기다가 생방가루를 섞어주니까 해독이 되더라. 술 해독제로 사용하거나 해독제로 사용하시면 제기술 이것도 되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병 치료에 있어서 보조식품으로 마약 복용하면 도파민이 한꺼번에 분비가 되어서 식사도 잘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식품을 보강해야지 연료를 받아갖고 신경전달 물질을 다시 생산할 텐데요. 이거 그리고 마약 복용하신 분들 이렇게 좀 챙겨 먹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부작용이 덜한데 안 챙겨 먹을 때 도파민 분비 신경전달 물질이 없으니까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식품으로서 사과, 생방가루, 키익가루, 그다음에 또 홍시가루도 괜찮아요. 사과, 생방가루, 키익가루, 체다치즈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커피, 생강을 같이 끓여 먹거나 방아깨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방아깨님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약초로는 조리대 45%. 어성초 10%, 삼백초 10%, 건보배초 5%, 비단풀 5%, 애덕나무 5%, 소르장이 5%, 고졸초, 그다음에 소로 5%, 인동초 5%, 쌀에나무 5%, 독고마리 5%, 부처선 5%. 프로테인 딱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을 쓰시면 제기술이 됩니다. 이것도 항균, 항바이러스에 더불어서 살균, 지혈 효과가 있는데 치질 일어났을 때 소음에다 묻혀서 다 그칩니다. 그래서 옛날엔 피부병으로 사용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열탕소독 아시디 드라이기로 이렇게 가열을 하니까 피부병이 다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보면 손을 이렇게 말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드라이기처럼 손을 뜨겁게 가열해서 손을 살균하는 살균제를 만들어야 돼. 누수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병원 바닥 같은데 이렇게 사선으로 바람이 나오게 해서 뜨거운 바람 스팀 방식이 아니라 그걸로 살균하거나 그거를 병원 문 손잡이 살균하거나 집안에 있는 이불 살균하거나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내뿜어 전 드라이기로 그냥 살균하거든요. 바닥도 이렇게 드라이기로 살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균제를 이런 살균기를 건조 방식으로 만들거나 빨래 건조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습 방식으로 습기를 제거하고 뜨거운 바람을 부어서 살균하는 구조를 빨래 건조들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LG 스타일러 같은 데서 현재 스팀 방식이 아니라 건조 방식으로 살균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에요. 또는 어떤 살균기가 있어요. 현재 식품 건조기가 있는데 이것을 제습 방식으로 이렇게 습기를 제거하거나 에어프라이어 방식으로 이렇게 훈풍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살균 어떤 건조하는 방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식품 살균할 때도 드라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살균을 해주면 좋은데요. 당도도 올라가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건포도나 그다음에 곶감 같은 거, 그 다음에 건자두. 그다음 이런 것들 모든 건과일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오븐에다 살짝 한번 쪄가지고 오븐에다 하시면 당도가 올라간다는 기술을 따라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븐에다 살짝 열을 가하면 당도가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건과일을 유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쯤에 약초를 간이 버전으로는 조리대 55%, 어동 10%, 삼백주 10%, 곰보배추 10%, 비단풀 5%, 소르장이 5%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제약회사나 어디서나 정관장에서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세계에서도 이걸 가지고 삼성에서도 부탁인데 삼성, LG, SK 제기술 지금 다 반도체 기술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LG도 그렇고 제기술이 여러 개 하나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주한미 대상은 5세대 관광청 유럽 쪽이죠. 그다음에 카이스트 지적재산협회 그다음에 서울시와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그러는 거지. 그 후로부터 제 기술이 이렇게 쏟아져 나는데 플라스틱 창문도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덧대는 이제 카페 창문 깨고 들어가니까 보석상 창문 깨고 들어가니까 플라스틱 창을 덧대잖아 아이디어. 그래서 안에는 유리창, 겉에는 플라스틱 창, 안에는 아크릴창,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어떤 필름, 투명 필름, 밖에는 이제 플라스틱장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되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접합시키는 구조. 나노 구조의 홈도 괜찮고요.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실리콘 웨이퍼다, 유리기판이다, 또는 플라스틱판이다 그러면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 예사를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 그럼 발열에 강해요. 그다음에
이런 구리 코일 같은데도 이런 것들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는데 부산대 광메카트리스 정세영 교수팀이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하고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부식이 안 되기는 구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여기다가 이 판에다가 나노 구조라든지 크기별로 알갱이를 구로알갱이 대중소 규칙적이나 또는 불규칙적으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판으로 만들어요. 판으로 만들거나 구리 코일로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거기 전기가 안에 가둬져요. 반도체 어떤 카패시터나 트랜지스터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산화적 코팅을 좀 해준다 그랬죠. 캐패시터나 트랜지스터. 그럼 좀 더 그 4분의 1, 8분의 1 나눌 수 있다. 좀 더 많은 전기를 추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절연 구조를 갖춰갖고 수십 장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판으로만 만들죠. 전부 수백 장 겹치면 MLCC 기술 이게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또는 구리 바에다가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금속 배터리, 금속에다가 이게 겹쳐놓으면 배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금속 배터리 일체 어떤 형태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놓습니다. 또는 알루미늄 알갱이도 다른 금속도 되는데 여기다가 전기를 충전하면 전기가 충전되는 배터리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 마이너스 플러스 나눌 수 있고요. 또는 뭐 금속 판이 들어가거나 바가 들어가도 되고요. 물에다가 금속을 결합하면 배터리가 되더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뭐 물 말고 다른 액상을 쓰셔도 제 기술이에요. 물 다른 거 그걸 해도 제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소금물 조금 넣어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판에다가 구리판이다, 알루미늄판입니다. 전기를 살짝 걸어주는 방식으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고 전기를 살짝 걸어주면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된다. 여기 금속판으로는 전기 자체가 전환되지 않고요. 전기를 걸어줘야만 거든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금속판에 또 오목화놈을 파서 오목골처럼 해서 작용해서 수십 장, 수백 장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내가 바닷물 용의 소금이다 그러면 거기다 구리판이나 알루미늄 기타 금속판을 넣어주고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소 해가지고 많이 전기선 연결을 많이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전기를 확 걸어주면 전기로 많이 전환된다고. 이걸 유튜브에서도 따라 하시던데 이거 제 기술이에요. 제 걸 보고 있다는 건데 전리층이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하니요. 전리층의 빛의 유도, 빛을 전기로 빛을 받을. 그렇게 해서 전파를 수신할 때도 제가 전파 송수신, 무선 송수신 구조다. 그러면 해당되는 주파수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주파수를 착착착착 걸어준다. 여기 있다. 그러면 전파의 송수신 거리가 늘어납니다. 명확하게 잡히고 뭐 라디오나 어떤 TV에서 공중파를 잡거나 또는 워키토키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도 위성통신, 군의 어떤 무선 통신 체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어떤 소나 같은 기술에서 음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준다 그러면 음을 잡히거나 사람의 음도 지음할 수 있는 도청 기술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청기 같은 사용, 음을 소거해가지고 좀 조용하게 해주는 이런 것도 해당하고 또는 거기 자외선이나 이런 가시광선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빛이 모입니다. 이게 그래서 열을 이쪽으로 모이게 하는 기술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열을 갖다 모으기 위해서 주파수를 이렇게 걸어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입니다. 전기를 걸어주셔도 제 기술이다. 무선 송수신 구조 전파를 할 때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전기를 살짝 걸어주면 그쪽으로 전기가 상대적으로 잘 온다. 피레침 효과 이렇게 변개 칠 때 피레침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피레침 100이 온다 그러면 전기를 탁탁탁 나눠가지고 십식으로 쪼개는 이런 기술. 전기선을 많이 둬가지고 그때 밑에도 서브 구조로 계속 이렇게 전기선을 만들어 갖고 전기를 잘게 쪼개는 기술을 따라서 충전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2차 전지다 그러면 2차 전지를 큰 전선, 작은 전선 이렇게 수천 개를 연결해서 각각 언오프 구조, 이것을 언오프 구조를 몇 개의 배터리 전기를 갖다 쓸 때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정용 110과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현대 기아차든 삼성이든 LG든 하시지 마시라. 하나 같은데도 다른 데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언오프 구조를 갖는다는 이거는 이제 자동차 배터리 같은데도 자동차 연료 전지에도 연결할 수도 있고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아니면 슈퍼카패시터로 연결해서 언어포 구조를 가져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기술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10과 220뿐만 아니라 12.5V 또는 30V, 50V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런 변압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배터리 연결 안 해도 제 기술. 이게 전기양을 따라 15W, 30W, 60W 만들 수 있거나 LED 등이다. 거기도 전기양을 따라서 어둡고 밝은 정도를 정해서 밝기를 이렇게 전기양을 따라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가도 40개다. 램프가. 그럼 20개만, 언어프 구조로 20개만 한데도 10개만, 이제 40개만.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광선 및 끝단만을 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도 빛의 밝기를 강중력으로 줄 수 있어요. 10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옛날 사진을 옛날 구린 사진을 좋은 사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빛은 10이지만 40으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옛날 빨간색인데 구린 빨간색, 이것을 밝고 좋은 빨간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화질로 고화질로 만들 수 있는데 없던 색깔도 추가할 수 있어요. 또는 빨간색의 정도를 여기는 좀 더 어둡고 어두운 다크적인, 여기 라이트한 밝은 빨간색으로 하거나 다른 색을 추가해서 입체적인 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빛의 명암을, 저도 미술 그릴 때 그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미술 그릴 때 풍경이나 물 그릴 때 똑같이 그리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각색하고 색을 추가시키기도 합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 수 있는데, CCD나 CMS 이 기술에서도 원래 빛은 10이지만 40으로 계산하고 50으로 처음부터 밝게, 아니면 색깔을 좀 보정해서 좋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좋게 만들거나 없던 장면에 색깔을 집어넣거나 또는 없던 장면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해서 소니나 삼성 하시면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네온 사인을 수백 개 넣어서 네온 사인을 만들거나 전구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별표 모양 전구, 캐릭터 모양 전구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많이 합해서 큰 빛을 낸다는 거죠.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LED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전등 이렇게 전구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전구 같은 거, 이런 전구 같은 거를, 이런 전구, 이렇게 백열 전구, 이런 전구, 모든 형태의 전구, 형광등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만 넣어서 제조하거나 필라멘트 구조, 이런 부품들에게 넣어서 제조하면 훨씬 밝다. 또는 전기선에는 약간 구리선을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조로 넣어주면 발열이 좀 되긴 하지만 훨씬 더 밝다. 백열 전구나 이런 필라멘트에 이거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납작 전구로 만들어서 전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작게 납작 전구나 별표 모양 전구 다른 모양으로 만드시면 팬티 안에 구멍 뚫고 전세계 특허는 그거 제 기술이에요. 전구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온다는 거죠. 그거를 LED 등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들어서 반도체 회로처럼 전기를 언오프하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서 카페 창문 같은 데 딱 배치해 갖고 언어포식으로 색깔도 표시하고 글자나 도안도 표시할 수 있고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거기 여기 광섬유 끝단만 가지고도 이렇게 필름처럼 붙여서 할 수 있다. 이 기술 제 기술입니다. 광고판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또는 그거를 여러 개를 모여 가지고 전구의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광섬유 끝단 가지고 다양한 전구를 만들듯이, 또는 광섬유 끝단과 이 전구를 납작 전구처럼 만들든지 뭐라든지 그걸 같이 결합한 방식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천정에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작은 미등만, 천정 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죠. 그러면 아주 그냥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부착 방식으로 해갖고 미등을 만들어갖고 전기선을 연결해갖고 기존의 천장을 뜯어내지 않고 다 붙여가지고 이런 미등들 조금 만들어서 집안의 분위기 좋게 하라고 켜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이나 기타 다른 재료로도 돼요.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딱 그냥 끼우기만 하고, 일본에서 합판이나 이런 것들도 상관이 없다는, 다른 재료 하셔도 그 안에다 끼워가지고 전선을 연결하면 곧바로 되는 이런 구조면 천장을 뜯지 않아도 미등을 설치할 수 있다. 벽에다가도 할 수 있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식품을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는데, 식품 약초는 지적대상 형성을 발표하는 거예요.
뭐죠, 어떻게 식품 중에 산을 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포벽을 녹여서 삼투압 현상으로 터뜨리자 면역세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토마토 케첩 절반, 깔라만시 콸콸, 매실청 콸콸, 그 다음에 펩시콜라 좀 콸콸 넣고 거기다가 생강청을 넣고 초고추장을 좀 넣었어요. 초고추장, 마늘 잔뜩 들어간 거, 유자청이 들어간 거, 유자청은 살균했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초고추장 일단 넣었어요. 근데 사과식초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겠죠. 그거를 좀 메스꺼 넣고, 그거 이제 위액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점액을 많이 나오기 위해서 방어층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따라서 넣습니다. 살균 자체적으로 살균도 넣고 되고, 조리 때 끓인 물이나 가루를 넣어줍니다. 이러면 살균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런 컵에다가 물 조금 넣고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많으면 한 20초 정도면 혈액을 돌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균, 혈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다 제거되더라고요. 이것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독감이나 감기 걸렸을 때 제가 이거 사용하거든요. 이거 탁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좋다. 이것을 제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까 포도주에다가 제가 볶은 기리주를 넣어주거나 포도주에다가 딸기주, 포도주에다가 포도를 끓여가지고, 건포도를 끓여가지고 생과하고 섞어주는 이런 포도주, 또는 건포도를 섞어주는, 건과일을 섞어주는 포도주, 과일청과 과일잼들과 섞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규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선, 칠청, 천연, 할럼, 귤청, 자몽청,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으로 만들어서 물 넣고 끓여가지고 거기다 부지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같이 끓여도 돼요. 그 다음에 빵만들 이스트균을 본실에서 물 넣고 설탕 먹여서 육성시킨 거를 투입해 소금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매일마다 설탕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과일청과 과일잼을 기반으로 술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과일젓과 맥주나 이런 술들을 칵테일 얼음화 시키는 것,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칵테일 얼음에서 넣기만 하면 칵테일 얼음이 된다는 거죠. 이거하고 콜라나 모든 음료수를 칵테일 얼음화 시켜서 고급하는 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음료수는 다 돼요. 오렌지 주스, 과일 주스도 다 되고요. 그것도 칵테일 얼음화 시켜서 보급한다.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얼려가지고 그것을 맛을 보급한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술을, 막걸리도 이렇게 칵테일을 얼음화 시켜서 보급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콜라에다가 술을 넣어서 판매, 우유에다가 술을 넣어서 판매하는 것 많습니다. 두유도, 이것도, 그다음 치즈에다가 술을 넣어서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두비에다가 맥주나 술을 넣어서 판매하는, 이것도 짱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선이나 생선뼈나 부산물들을 이렇게 튀기거나 볶거나 이래서 냄새를 없애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식품에 라면이나 식품에 넣어서 이렇게 맛을 내는 데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칠면조뼈나 다른 뼈도 되게 다요. 다른 뼈도 다 됩니다. 육고기에 다른 뼈도 되는데, 뭐 염소도 되고 근데 좀 비싸잖아요. 근데 저 칠면조나 닭 같은 거 이런 뼈들을, 부산물들을 이렇게 가서 튀기거나 이렇게 냄새 없애가지고 구워가지고 그걸 가루로 음식 첨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명란젓이나 날치알, 그다음에 뭐 양미리알 이런 것들을 또는 여기 생선뼈들, 아니면 알들을 철갑상알 이런 것들을 튀겨가지고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튀겨가지고 넣는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음식의 첨가용으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하시는 건 범죄입니다. 제가 지적재산 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불 같은 거를 제가 이불 구름섬 해가지고, 충전재가 구름섬 많이 들여도 이 형태로 이불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침낭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걸로 이제 장갑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양말을 만들거나, 그래서 이렇게 손발 차가운 분들, 또는 기타 전기요 방식으로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땀복을 만들어서 옷을 이렇게 빼거나, 옷을 전기요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지도 그렇고, 그 수면 양말도 전기요 방식으로, 강한 전기보다 약한 전기로 하시면 좋죠. 장갑도 전기요 방식으로 만든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불 같은 것도 그렇고, 이불에다가 구정 알루미늄을 좀 넣어주거나, 옷 같은 데 구정 알루미늄 넣어주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군용, 뭡니까, 판초 위에다가 구정 알루미늄을 결합한 구조, 또는 그 안에다가 천과 천 사이에 비닐을 넣는 구조, 그래서 좀 방안을 만들거나 방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텐트에다가 텐트 천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텐트 방수 깨져요. 그래서 거기다 구정 알루미늄을 넣어줘갖고 방안과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이 반사복사되고, 구정 알루미늄을 단열벽지하고 결합시켜주거나, 비닐을 단열벽지 사이에 단열벽지나 단열재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종이를 넣어줘도 좀 단열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것도 쓸 수 있다. 또는 구정 알루미늄을 벽지하고 결합하거나, 구정 알루미늄을 장판하고 결합해도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한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가루로 하셔도. 그다음에 이런 스티로폼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가도 그 안에 그 사이로 두껍게 할 바에야 사이로 종이를 끼워 놓거나 비닐을 끼워 놓는 거죠. 또는 거기다가 구정 알루미늄을 끼워 놓는 거죠. 가루 형태로 들어가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박스에도 이 기술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스박스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폭시에다가 구정 알루미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면, 그러니까 갈변의 역할을 갈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넣어서 하거나,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넣어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건축용 실리콘에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MDF 곰팡이 잘 쓰죠. 여기다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곰팡이 액상 넣어서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코팅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에폭시 장판, 에폭시와 결합한 장판, 에폭시와 결합한 벽지, 에폭시와 결합한 식탁. 식탁은 이제 기존의 식탁에 플라스틱판이나 이런 데다가 에폭시를 결합해서 얹어놓으면 에폭시 판이 식탁이 되는데요. 에폭시 벽체, 에폭시 타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이 제일 낫죠. 다른 나무 소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원목판, 원목에다가 플라스틱판에다가 원목 무늬를 입혀가지고 실제 원목 그것을 붙여놓는 경우, 이렇게 원목 패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도 이렇게 플라스틱판 해가지고 방문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원목 어떤 그 무늬를 넣어주거나 대리석 무늬를 넣어줘갖고 이것을 필름 형식으로 입히셔도 되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필름 형식으로 입혀가지고 그걸로 방문을 만들거나 타일로 만들거나 벽체를 만들거나 식탁을 만들 수 있어요. 식탁을 만드시 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